문제를 풀 때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에 상관없이 답안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경쟁률이 높다. 나는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럴 때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제 글을 제 자신이 좋아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역사학과 21학번 송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이나 동화책에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자연스레 역사라는 과목에 흥미가 생겼고요. 그 역사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공부와 흥미가 맞구나, 역사가 정말 나의 소질에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역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논술 준비 과정과 팁을 모으면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들을 모아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편지를 완성시키면 청룡 연못의 청룡이 당신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편지. 첫 번째 이야기, 논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내신 성적이 2점대 후반이라서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는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적합하다 생각했고, 제가 평소에도 글 쓰는 것을 즐겨해서 자연스럽게 논술 전형을 제 입시 전략으로 짜게 되었어요. 저는 우선 매일매일 논술 문제를 풀었는데 그 전날 푼 문제를 다시 한번 풀면서 점검하였고, 또 새로운 문제를 매일매일 풀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쓰기 감각이 유지되면서 논술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인문계열 논술은 시간이 좀 빠듯하다고 생각해서 개요를 충분히 작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글을 쓰기 시작한 적이 많았는데, 개요가 탄탄하지 않다 보니 항상 마지막에는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요 구성에 최소 30분 시간을 투자해서 개요를 중심으로 제 답안을 작성해 나갔고요.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면 너무 경쟁률이 높다. 나는 글쓰기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합격과 불합격의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이유로 논술 전형을 되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런 걱정들을 입시 내내 달고 살았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글쓰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제 글을 제 자신이 좋아하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 생생한 논술 시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논술 원서 접수를 첫째 날이 아무래도 제일 혼잡해서 그 다음 날인 둘째 날에 접수를 했고요. 역사학과라는 특정 학과를 선호했기 때문에 경쟁률을 딱히 확인하지 않았고, 경쟁률을 확인하다 보면 심리적 부담감만 더 생길 수 있어서 그냥 바로 둘째 날에 지원을 했었어요.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 전날에 눈이 많이 와서 딱 학교에 왔을 때 학교가 눈으로 뒤덮여 있어서 되게 예뻤던 기억이 나고요. 저처럼 눈이나 날씨 영향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어서 최소 1시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가져온 평소에 풀었던 중앙대학교 논제나 제 개요 작성법을 검토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에 챙겨올 게 신분증이랑 개인 필기구, 개인 시계까지 이렇게 3가지를 중점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은 총 3문제가 출제되는데요. 12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저는 첫 문제가 가장 제시문이 길어서 50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30분씩,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제 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시간을 분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을 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글자 수를 실수를 해서 이미 3점이 기본 점수가 까인 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정신적으로 힘들고 자책감도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논술은 한 점 한 점이 되게 중요하게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채점을 할 수 있었던 것만큼 논술을 준비하실 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하지 말고 끝까지 제 글쓰기 실력을 믿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편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제시문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제시문들의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시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도 많고, 그 정보를 제 글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중앙대 논술의 한 가지 또 특징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는 것에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논술의 모범 답안은 중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논술 가이드북의 채점 방식과 모범 답안이 매우 자세하게 제공되어 있어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논술 답안에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으시는 학생 여러분들, 논술은 수능이 끝나고도 대부분 진행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치시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논술 공부를 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나태해지지 말고 열심히 자기의 글쓰기 감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신다면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 소속 재학 중인 21학번 문성아입니다. 제가 갔던 고등학교는 내신을 따기가 어려운 학교여가지고 선생님의 추천에 따라서 논술 전형과 정시 이 두 가지 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논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중앙대학교에서 발행한 중앙대학교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학 킬러 문제를 푸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지난 기출을 분석하면서 공부하였는데요. 더 옛날 기출을 보면은 증명하는 문제라던가 그런 유형이 많았지만 최근 기출에서는 답을 구하는 풀이에 중점을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 논술로 저는 생명과학을 선택하였는데요. 생명 논술을 공부할 때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두 과목 모두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저는 수능과학 선택 과목으로 생명과학 1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였고 생명과학 2에 대해서는 지난 논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논술 시험 전날에는 지금까지 풀어오면서 정리해온 오답들과 중앙대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들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토대로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생생한 논술 시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험장 입장 시간이 공지가 되는데요. 그 시간보다 30분 이상은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와보는 대학교에서 처음 보는 건물에서 제가 봐야 할 시험 교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건물에서 제가 봐야 할 교실을 찾는데도 오래 걸렸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제 길을 찾는 것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에 비해서 여유있게 30분 이상은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논술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에 대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잘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요. 문제를 보고 자신이 잘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부터 먼저 푸는 것이 더 시간 배분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대 논술 전형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별로 이미 공간이 배정되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에 상관없이 답안지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습지에 푼 다음에 풀이를 정리해서 답안지에 옮겨 적었는데요. 마지막에 가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연습장 없이 그냥 답안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답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정답일 수 있으니까 너무 실수를 의심하지 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중앙대학교 논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작년 논술 시험에서는 수리 3문제, 과학 2문제로 나누어서 출제되었는데요. 생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꼭 각각 나누어져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고 두 부분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유기적으로 합쳐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당일에 긴장해서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논술은 답을 구하는 것보다 그 답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답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부분 점수라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에도 계속 준비를 해야 하는 긴 여정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중앙대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